우리에게 있을 수 있는 존재 상태는 단 두 개뿐입니다. 우리는 괴로운 존재 상태에 있을 수도 있고 아름다운 존재 상태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존재 상태는 없습니다. 괴로운 존재 상태는 스트레스를 갖고 있는 상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라고 하면 보통 긴장 상태를 뜻하지만 화, 두려움, 외로움, 좌절도 모두 스트레스입니다. 괴로움은 그 모든 상태를 의미합니다. 아름다운 상태는 고요, 연결, 열정, 기쁨, 내면의 평화를 포괄합니다. 아름다운 상태에 있지 않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스트레스 상태 혹은 괴로운 상태에 있게 됩니다. 삶에서 벌어지는 일을 보면 이 두 상태가 모든 일의 원인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내면 상태를 들여다보고 나의 존재 상태를 알아차려야 합니다. 내면의 진실과 깊은 관계부터 형성해야 합니다. 자신의 내면에서 진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내면의 진실을 알아차리는데 실수를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 내면의 스트레스를 열정으로, 걱정을 사랑으로, 화를 영감으로, 두려움을 지혜로 착각합니다. 내면의 상태를 분명히 보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까지 스트레스 가득한 감정을 붙잡고 있었음을 보고 놀라곤 합니다. 불편한 상태에 그동안 너무 익숙해져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것에서 벗어나는 법을 몰랐거나 다른 존재 방식을 상상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잘 알아차리지 못하면 괴로운 상태를 동기부여로 삼거나 똑똑한 상태로 착각하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분노나 스트레스가 있어야 앞으로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노나 불안을 하나의 수단으로 삼은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무언가를 성취한 적이 있다면 이제는 분노에 중독되기 쉽습니다. 그런 분노가 있어야 무언가를 성취하고 성공하고 창조할 수 있다고 믿게 됩니다. 걱정에 중독된 사람도 많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건강, 미래 혹은 성공에 집착하는 것만이 이들이 사랑을 보여주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많은 가정에서 실제로 부모가 자식에 대한 사랑을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바로 그래서 그 자식들도 그들의 배우자, 친구, 자식에게 그렇게밖에 자신의 사랑을 표현하지 못합니다. 이것도 괴로운 의식 상태입니다. 자신의 내면 상태보다 타인의 내면에 더 집중해야 한다고 배운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타인이 불만을 표출하지 않아도 일단 본능적으로 자기 자신보다 타인을 먼저 이해하려고 합니다. 사려 깊은 사람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자신과 먼저 연결하지 못하면 타인과도 절대 교감할 수 없습니다. 이 모두가 괴로운 의식 상태입니다. 이런 의식 상태가 내면을 지배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어찌어찌 성공은 할 수 있지만 그 여정이 순탄치 않아 결국 큰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성공하기 위해 적을 만들거나 건강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주변 사람이 삶을 즐기는 것도 허락하지 못합니다. 스트레스와 불안이 동기부여가 된다고 믿기 때문에 나만이 아니라 가족이나 회사 팀원들에게도 스트레스를 줍니다. 여기서 잠시 당신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해봅니다. 지금 이 순간 무엇이 당신의 일과 관련된 결정을 내리나요? 당신은 불안감이 시키는 일을 하고 있지는 않나요? 단지 먹고 살기 위해 일하고 있나요? 돈이 충분하다면 당장 일을 그만둘 건가요? 분노와 좌절감이 시키는 일을 하고 있지는 않나요? 자신에게 혹은 배우자, 부모, 형제, 경쟁자에게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일하고 있지는 않나요? 어쩌면 심심하고 따분해서 일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시간이나 죽이려고 일을 하고 있지는 않나요? 당신은 무엇 때문에 일을 하나요? 당신은 어디로 가려고 하나요? 당신 내면의 진실을 보기 바랍니다. 당신은 아름다운 의식 상태에서 반응하고 있나요? 아니면 괴로운 의식 상태에서 반응하고 있나요? 당신은 중요한 결심을 하나 해야 합니다. 절대 단 하루도 고통의 상태를 용납하며 살지 않겠다고 선언해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아름다운 내면의 상태에서 살겠다고 다짐해야 합니다. 괴로움 속에서 하루를 보내는 것은 하루를 낭비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의식 속에서 사는 삶이 진정한 삶입니다.